브리핑을 부탁해 시간입니다. 우리의 부탁을 들어줄 김성모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성모 기자가 들고 온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불출마할 결심입니다. 네, 오늘부터 국민의힘 예비 경선 후보 등록이 시작됐는데요. 이전부터 당연히 출마할 거라고 생각했던 두 명이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좀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달 국정 비전서라고 할 수 있는 다시 성장이다를 출간하고 대권 행보를 밟았거든요. 어제 오 시장 출마 선언 예정일이었는데 출마 선언을 하루 앞두고 불출마 뜻을 내비친 겁니다. 김병민 정무부 시장과 서울시 정무직들도 그 캠프 합류를 위해 사임서까지 제출한 상태였거든요. 오 시장 측은 고민이 많았지만 기자회견 전날 밤 최종 결정을 그렇게 내리게 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오 시장의 불출마 선언이 좀 상당히 갑작스럽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예전부터 그 국민의힘 이제 경선 룰에 대해서 조금 문제 제기를 좀 했었었죠. 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어제 대선 경선 불참을 밝혔는데요. 페이스북에 보수 대통령이 연속 탄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은 제대로 된 반성과 변화의 길을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일반 국민 100% 여론조사를 주장해 왔거든요. 국민의힘이 2차 경선부터는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이런 경선 룰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당내 경선 통과가 쉽지 않아서 불참 결정을 내린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유 전 의원은 탈당 후 무소속 출마 등 대선 출마 가능성은 남겨둔 상태인데요. 유 전 의원 측이 어제 이제 기자 단체 공지로 경선 불참 이런 페북 메시지를 그대로 써달라, 이렇게 전했거든요. 네,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지 무소속 출마 가능성은 어쨌든 열어둔 걸로 보이는데, 반대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권 자체를 좀 포기했다, 이렇게 메시지가 읽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확산되고 있는 외부 차출론 때문인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이야기입니다.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출마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요. 네. 오세훈 시장이 여기에 실망해 불출마를 결심했다는 해석입니다. 당내에선 오 시장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지지부진하고 아무래도 반등하지 못한 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런 말들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댕에 좀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했다가 취소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된 이야기인가요? 네, 지난주 금요일 밤에 굉장히 당내 분위기가 어수선했는데요. 일요일에 의원 약 50명이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린다, 이런 말이 나와서입니다. 저도 몇몇 의원들한테 이제 전화를 돌려봤는데요. 기자회견을 준비 중인 게 맞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고민 중이다, 이렇게 말을 바꾸더라고요. 결국 열리진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자제령을 내려서인데요. 당 지도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견을 일부 전달받은 게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당 지도부가 나서서 기자회견을 맡긴 했는데 오 시장은 아무래도 당내 분위기가 지금 앞으로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판단하에 불출마 선언을 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출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 좀 실제 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국민의힘 내부에선 한덕수 권한대행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50명 이상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내부 경선 후보 등록은 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후보 등록이 마감되더라도 당내 출마론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진 않을 거란 관측이 많거든요. 성일종 의원은 어제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란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요. 출마를 촉구했는데요. 한덕수 대행이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하면서 향후 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가 나서는 그런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 기자 얘기대로라면 한대행이 무소속으로 나오면 이미 선출된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이야기 같은데, 근데 반대로 국민의힘 주자들 입장에선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분위기인데요. 그래서 대선 경선에 참여한 주자들은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론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는 한권한 대행이 출마할 경우 생길 수 있는 국정 공백을 우려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윤석열 정권 내내 총리를 지내는 등 이제 외연 확장 효과가 좀 크지 않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현 권한 대행인데 심판이 선수로 뛰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슈는 무엇인가요? 네, 두 번째 이슈는 무늬만 경선입니다. 네, 무늬만 경선, 그 사실상 경선을 하나마나라는 뜻으로 보이는데 민주당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은 이재명 전 대표와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두관 전 의원 이렇게 4파전으로 윤곽이 잡혔는데요. 결국 대선 경선이 이재명 대 비명계 3김 구도로 흐를 거라는 그런 구도를 대체적인 관측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전 대표의 대세론이 강하게 형성된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비명계 인사들이 도전하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는 4파전이지만 사실상 당내를 장악한 이 전 대표의 독주로 치러지는 경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지난 대선과 좀 경선 룰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바뀐 건가요? 네, 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 50%와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9대와 20대 대선에서 당원과 일반 국민 모두에게 1인 1표를 보장하는 국민 경선 룰을 이번에 바꾸기로 한 건데요. 당내에서 제기되는 역선택 우려를 수용한 걸로 보입니다. 일반 국민을 선거인단으로 선정하면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외부 세력이 조직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당 내에서도 어차피 그러니까 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다라는 여론이 높은 걸로 아는데 이렇게 룰까지 바꾼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1년 경선에서 불거진 역선택 트라우마가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당시 이재명 전 대표는 2차 경선까지는 순항을 하다가 그 3차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62.37%로 압승하면서 이제 바짝 추격을 당했거든요. 최종 집계에서 이 전 대표가 0.29%포인트라는 이제 근소한 차이로 과반을 넘겨서 결선 투표 없이 이제 민주당 최종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되긴 했는데요. 이재명 전 대표 지지자들은 이게 역선택 때문이다. 당시에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비명계 주자들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했던 걸로 아는데 이러한 룰 변화에 굉장히 좀 반발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 경선 방식을 요구해온 비명계 주자들이 일제히 반발했는데요. 당원들의 지지세가 강한 이재명 전 대표에게 유리한 방식이라는 주장입니다. 김동연 경기지사 측은 국민 경선을 포기하는 건 국민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다. 무늬만 경선에 반대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경선 후보 대리인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등 경선 룰 결정 과정이 비민주적이다.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선 안 그래도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이재명 전 대표의 추대 같은 경선으로 흘러가는데 이래가지고 중도층을 어떻게 포섭하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예비후보가 오늘부터 이제 또 본격적인 그 경선 행보를 시작한 걸로 들었습니다. 어디부터 방문하는 건가요? 네, 이재명 전 대표는 오늘 오전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스타트업 퓨리오사 AI를 방문하는데요.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고충과 국가 차원의 지원책을 직접 청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현장 밀착형 행보인데요. 이 회사가 스토리가 좀 있거든요. 기술력이 있는데 최근에 좀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서 이제 메타, 예전 페이스북이죠. 네. 미국 빅테크 기업에 이제 매각될 수 있다 이런 매각설이 나왔는데요. 이 스타트업 대표가 매각 제안을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인 경선 이전부터 이 AI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던 걸로 아는데 AI 산업 투자를 위해 국민 펀드를 조성하자는 차원에서 K-엔비디아 구상 같은 걸 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좀 이것과 연관된 행보로 봐야 할까요? 그렇게 보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군의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부펀드 조성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정부 주도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주 대선 출마 선언에서도 민간 영역만으로 제대로 유지 발전되기 어려운데 정부는 지난 3년간 경제를 방치했다. 정부의 인력 양성, 대대적인 기술, 연구개발 투자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에 이 전 대표는 K-엔비디아론도 언급했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육성해 국민 지분이 30% 정도 되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무엇인가요? 세 번째 이슈는 출석도 재판도 못 본다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자연인 신분으로는 이제 처음 형사 재판을 받는 거죠.
네,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 재판이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서울법원 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하는데요. 피고인은 공판 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그러니까 오늘 직접 출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이제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부터 재판을 받는 모습까지 모두 공개가 안 된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된 건가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이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입을 하게 해달라는 대통령실 그 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인 건데요. 윤 전 대통령이 이 방침대로 출석한다면 형사법정에서는 전직 대통령 중 비공개로 출석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그동안은 계속 이제 공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전직 대통령들의 재판 때는 제한적으로 법정 내 촬영도 허용을 했었는데요. 윤 전 대통령 담당 재판부는 법정 내 촬영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타고 지하로 출석하면 이제 포토라인과 법정 내부에서의 윤 전 대통령 모습은 일체 공개되지 않는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첫 번째 재판 때 그 재판정 모습을 공개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번에는 좀 다른 상황인 건가요? 아무래도 우발 사태가 발생할 걸 염려한 건데요. 서부지법 사태가 있었잖아요. 혹시 모를 폭력 시위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한 걸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태원 참사나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이렇게 관계인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경우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비슷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사저로 돌아가는 모습도 지난주 금요일에 좀 생중계가 됐었죠. 네, 윤 전 대통령이 당일 연차를 내고 관저를 찾은 대통령실 직원들의 배웅을 받으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나눴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퇴거하면서 이제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주먹을 불끈 쥐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 과잠이라고 하죠. 그 대학교 학과 점퍼를 입고 이제 관저 정문 앞에서 기다리던 청년 지지자들을 껴안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요. 청년 지지자들이 관저 앞에서 배웅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이 사전에 요청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연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사저에 도착해서 지지자들에게 한 말이 좀 나중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좀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윤 전 대통령이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에 도착해서 환영 나온 입주민과 지지자들에게 전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 지지자가 너무 가슴 아프다 이렇게 건네자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어차피 대통령 5년 하나 3년 하나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김건희 여사도 입주민과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어린아이를 껴안는 모습도 포착됐다고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나 헌재 결정의 승복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었잖아요. 게다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 이렇게 최근에 밝히면서 사저 정치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이슈도 짧게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 이슈는 딥페이크 주의보입니다. 네, 요즘 딥페이크 기술 좀 여러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해서 이미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선 주자 중에서도 이미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다고요? 이재명 전 대표가 최근에 딥페이크 영상으로 곤혹을 치렀는데요. 이 전 대표가 부인인 김혜경 여사에게 욕하는 내용의 가짜 동영상이 퍼진 겁니다. 과거 공개된 다른 영상 속의 그 이 전 대표의 음성을 다른 영상과 이제 딥페이크로 합성한 방식인데요. 이 전 대표가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김혜경 여사에게 욕설하는 것처럼 조작된 영상이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이재명 전 대표가 수의를 입고 구치소에 앉아있는 합성물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유포자 추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정치인이 딥페이크의 피해자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올해 2월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속옷과 수영복 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허위 영상이 한 집회에서 배포되기도 했는데요. 노르웨이에 체류 중인 영상 제작자가 경찰 소환에 지금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타깃으로 한 가짜 영상도 돌았는데요. 사실 미국 대선에서도 그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딥페이크 영상이 선거 국면에서 굉장히 유포되면서 진위 여부를 두고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대선에서 딥페이크 영상이 좀 잘못 유포되면 굉장히 파급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 및 유포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90일 전까지만 이제 허용이 네. 되는 거죠. 지난해 총선 당시 관련 규정으로 경찰이 처벌한 사례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생성형 AI 발달과 대중화로 이번에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경찰 판단이 나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카톡 프로필 사진도 많이들 바꾸고 네. 있잖아요. 뭐 선관위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허위 콘텐츠 단속에 나섰는데요. 네이버, 구글과 한라인을 구축해서 가짜 영상 배포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삭제 요청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아일보 김성모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또 브리핑 부탁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